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저는 다시 파리로 왔습니다. 보르도 갔다가 스트라스부르 갔다가 다시 파리로 왔고요. 여기서 또 며칠 있으면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바르사유 궁전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하나 본 거는 이 루브르 박물관이 쳐다보는 방향하고 개선문하고 완전히 정면으로 보고 있고요. 중간에 루브르 앞에 있는 개선문, 그 다음에 개선문 뒤쪽에 있는 신시가지 개선문하고도 전부 다 일렬로 맞춰져 있고, 중간에 있는 콩코드의 그 위에 탑 같은 것도 일렬로 쫙 맞춰져 있어 한눈에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할 때 그런 거를 하나도 틀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도시를 어쨌든 그렇게 계획할 수 있게 항상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루브르하고 베르사유 궁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장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리 시간으로 하면은 지금 10월 31일 아침 6시고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2시쯤 돼서 아직 시장 안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놀러 나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엊그저께 그 미국 GDP가 2.8% 나왔잖아요. 3분기에. 2분기가 3.0에 의해서 2.8%면 상당히 높게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에 거의 2.8, 3.0 YOY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은 분기별로 발표하는데 지금 1, 2, 3분기 합쳐서 1.2%니까 4분기에 1%를 한다 하더라도 2.2%고, 4분기에 뭐 1%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지금 미국하고의 GDP 성장률 차이가 1% 이상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나쁘고 또 실제로 체감 경기는 더 나쁘고 뭐 그런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저번 주에 25일인가요?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워싱턴에서 G20 회의 중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 경기 상황을 어렵게 했다 하는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제가 연합 뉴스에서 따옴표 한결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총재가 한 말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요새 환율을 보니 천천히 내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왕창 내렸으면 지금 환율은 1380원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복잡해졌을 것이다.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보수적으로 내려놔서 이 정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자화자찬한 건데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의 움직임, 원달러의 움직임,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자율 차이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최근에 환율이 1380원, 뭐 1390원, 1400원으로 가면서 또 다른 코멘트가 뭐냐면 환율이 많이 움직여서 금리 인하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가 하는 데 있어서 환율에 굉장히 새로운 변수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한국은행, 특히 이 총재의 그 생각은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고 환율을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이자율 차이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분이 이제까지 공적 생활만 하고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달러의 이슈는 이자율 차이가 물론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관건이거든요. 경기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로나 예나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통화들은 달러와의 이자율 차이가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나오는 뒤에가 그 BNP 파리바고요. 제가 다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베르사유 궁전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관건인 것인데 그걸 자꾸 이자율 쪽에서 차이에서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머징 마켓이나 모든 이런 쪽은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으냐,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원화 이자율을 50bp 내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원화가 굉장히 약세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부양책으로 보고 한국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원화가 강세가 되려면 달러 원이 내려오려면 지금 이자율 차이보다는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시장이 선진화돼서 자본 흐름에서 자본 유출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뭐 어저께인가요? 고려 아연 유상증자 보셨죠? 그거 보시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진짜 해도 너무한 거죠.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회사의 이사들이 대주주만을 생각해서 진짜 다른 소액주주의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진짜 쌩을 까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상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법상에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의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주에 대한 책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주주라고 하면 대주주, 소액주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이미 배임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현행법에 의해서는 이게 지금 불법이 아닌 거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달러 원도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 차이보다는 경기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환율은 오늘 뭐 BOJ 지금 일단 25bp 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홀드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약간 강한 정도, 예나가 약간 강한 정도로 있는데 시장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컨퍼런스도 뭐 지금쯤은 이미 했겠네요. 컨퍼런스도 있고 또 미국 시장도 있고 다음 주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옌원 쪽은 지금 자체로 뭐 900원을 넘었다 낮췄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나는 지금 예나대로 예나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원화는 원화 이슈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서 예노는 그냥 그 결과치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노는 레벨보다는 예나는 예나대로 원화는 원화대로 좀 이렇게 따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은 루브르 박물관하고 베르사유 궁전인데 베르사유 궁전 뭐 마리 앙투아넷인가요? 그 예전에 그 관련된 뭐 침실도 보이고 지금 그 관련된 영상이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멋진데요. 제가 요번에 이 두 군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사람이 뭐 엄청 많아가지고 입장하는데 줄이 너무너무 길고 뭐 두세 시간 가서 기다리고 뭐 서너 시간 기다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가이드 투어라는 걸 했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이든 루브르 박물관이든 바로 앞에서 가이드를 만나면 한 16명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가고 귀에다가 그 이어폰을 꼽아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영어로 쭉 설명을 해주는데 나름대로 그냥 보는 것보다는 뭐 좋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입장 줄을 안 서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료 외에 추가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더 받거든요. 그런데도 뭐 2시간, 3시간 시간을 절약해 주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프랑스가 이런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이런 걸 가지고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뭐 1년에 얼마나 입장료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 생각에 언뜻 계산해봐도 빌리언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거 관리하고 이 예술품들 관리하는데 시간을 뭐 상당히 시간과 돈을 상당히 쓸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은 뭐 마치 프랑스의 쇼룸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그걸로 문화와 역사 또 관련된 상품을 수출을 하고 뭐 그런 거 결국은 한국의 부엌에도 프랑스풍의 뭐 식기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프랑스는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우리나라 지방에도 멋진 곳이 많잖아요. 그런 쪽도 조금 잘 정제되고 잘 정리돼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여행하고 또 우리들도 또 여행 다니고 하는데 뭔가 질서 있게 하는 거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곳에서 영상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